백악관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의 뜻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글자가 자세히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라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2분기 연속으로 경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경기 침체라고 불러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2분기니까 6개월이죠. 그런데 지난 1, 4분기를 GDP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1, 4분기 했으니 요번에 2, 4분기 보고서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목요일 날 나옵니다. 내일 모레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2, 4분기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옳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2,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Now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애틀란타 연준이 내놓는 GDP Now 수치를 보면은 2, 4분기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 4분기 마이너스였고 2, 4분기도 마이너스였으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니까 경기 침체다, 리세션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뜻을 바꾸려고 한다. 예. 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 침체란 무엇인가?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정의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순환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도 아니다. 대신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과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모두 노동시장,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산업 생산 및 소득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감소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GDP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해도 리세션 아니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를 리세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리세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제러드 번슈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은 지난 주말 케이블 뉴스에 출연해서 이 새로운 바이든 백악관이 만든 새로운 리세션의 정의를 역설했다. 번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GDP의 4분의 2가 반드시 경기 침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우리가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바이든의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맡고 있는 극좌파 인물 브라이언 디즈 역시 월요일 아침에 미국이 경기 침체의 기술적인 정의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즈는 CNN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기술적 정의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 포인트를 고려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 숨통이 트이는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갖는지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다. 그것은 취임 이후 조 바이든의 관심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당장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내가 장 보러 가가지고 힘드냐 아니면 내가 기분 좋게 내가 사고 싶은 걸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느냐 이거로 우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미국에서 살면서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너무 올랐고 집 보는 것도 이제는 힘들고 안 좋은데 경기 안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안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들을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백악관 사람들이. 반면에 내셔널 리뷰의 짐 게러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경기 침체의 최종 결정자로 전미경제연구소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전미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선언들에 대해서 정확히 신속하지가 않다. 지난 2008년 12월 미국이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그때 가서야 발표했다. 침체는 2008년 1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미,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거는 2008년에 가서야 우리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낮은 실업률이 건강한 경제의 징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석합니다. 내셔널 리뷰는.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경제가 건강한 것이다라고 연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방 정부도 백악관도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은데 이게 왜 경기가 나쁜 거냐?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다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경기가 안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실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GDP는 왜 그러면 줄어드느냐? 왜 생산량이 줄어드느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지금 소비 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너무 길다는 겁니다. 1사분기, 2사분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오는 것은. 실업률이 3.6%에 불과할 때 경기 침체를 보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또 다른 반론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통 불황에 일어나는 일과는 반대죠. 불황이다, 리세션이다 그러면은 해고들을 하죠, 해고들, 기업들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일자리가 너무 늘어나니까 지금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업률, 레이트거든요, 레이트, 비율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실업률의 정확한 의미는 일자리를 구하지만 현재 일이 없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은퇴할래, 조기 은퇴해버릴래 라고 그냥 일자리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이 실업률에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가용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실업률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아야 되겠다. 5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미충원 일자리, 비어있는 일자리가 1130만 개였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직업은 실제로 구인 광고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1130만 개 일자리가 GDP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GDP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게, 예전에는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였는데,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으로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 상황은 실업률이 적다라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가 아니라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의미로 거꾸로 해석을 해야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현재의 상태가 이해가 돼. 그래서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생산을 못하는 일자리들, 그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일자리 수만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수많은 일자리를 채웠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느냐? 숙제입니다, 지금 숙제.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력의 상징으로 거의 기록적인 수의 구인난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빈 사무실 칸막이들, 또 조립 라인의 빈 공간, 응답받지 않는 전화기, 이거 채워지지 않은 대기자 교대 등은 경제 약화의 징조에 훨씬 더 가깝다. 경제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가 지금 매우 나약해졌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맷 슐랩 CPEC 위원장은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을 때 면역, 이뮤니제이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꿨었다. 이 깨어있는 워크 폭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정의도 바꿨다. 그들이 우리 경제를 파괴했을 때 경기 침체의 정의를 바꿨다. 객관적인 진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 여자의 개념도 바꿔버리고, 면역이다 아니다 이 개념도 바꿔버리고,
면역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이 얘기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타운홀이라는 보수 매체가 있는데요. 이 타운홀의 케이리 파블리치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적어도 7월부터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불성실한 말은 연속적이고 부정적인 GDP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또한 바이든의 에너지와의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일상 미국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쉬프골드라는 매체의 마이클 마하레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업 언론이 이 책략에 동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주류 좌파 언론들이 지금 이러한 그 책략에 리세션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선전선동 책략의 앞잡이가 될 것 같다. 일반 미국인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국민들 갖다가 바보 취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가 파탄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살고 있다. 이 파탄난 경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본질이다. 요점은 당신 자신의 제정신이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은 소름 끼치는 오웰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게 정말이야. 해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참 힘듭니다. 상황이.